손흥민의 부친 손흥정 감독 측과 피해 아동 부친이 합의금을 놓고 대화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그런 가운데 해당 아동 부친 A씨가 아카데미가 학부모에게 혹독한 훈련에 대한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카데미 측은 입장문을 내고 아카데미에 입단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제 자식을 가르쳤던 방법 그대로 아이를 지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아이들에 대한 혹독한 훈련을 예고 드린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이어 제 모습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겁을 먹지만 훈련이 끝나면 저는 아이들의 수고에 칭찬과 감사함을 전하는 것 또한 반드시 잊지 않고 아이들은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의 진심을 금방 알아채기 마련이라 이내 적응해 저를 따라온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카데미에 등록하기 전후 손흥정 감독을 본 적이 없으며 학생들을 거친 언사 등으로 혹독하게 훈련한다는 합의나 동의도 받아본 적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등록 당시 아카데미에 근무하는 직원이 감독님이 좀 엄하고 거칠긴 하지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말한 게 전부라고 했는데요.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손흥민 선수 친형 손흥윤 수석 코치는 신체적 가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가해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손 코치도 아버지와 똑같이 욕을 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건 빙산의 일각이라며 코치진들의 이른바 가스라이팅이 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포츠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내면서 손축구 아카데미 지도자들을 향해 인권 감수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는데요. 단체들은 아카데미 지도자들은 해명문을 통해 코치와 선수 간 선착순 달리기에 늦으면 한 대 맞기로 합의한 거라 주장하는 한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반복된 스포츠계 인권 침해 사건 가해자들의 변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공한 선수가 되기 위해 묵묵히 훈련하는 아동들과 이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지도자는 결코 지위가 동등하지 않다. 어찌 이들이 체벌을 두고 동등한 입장에서 내기나 합의가 가능하겠나라며 많은 스포츠 가해 사건에서 지도자들이 사랑과 훈육을 핑계로 가해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피해 아동과 부모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대부분인데요. 손 감독 지도 스타일에 따르지 않으려면 자식을 왜 맡겼냐, 강인한 선수로 육성하려는 열정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같은 의견의 공통된 전제는 손흥민처럼 인성과 실력이 모두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되려면 체벌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실제로 손 감독은 아들인 손흥민 선수도 많이 팼었다고 이야기했죠. 자신의 자서전에서도 체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체벌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현대 문명사회의 논리입니다. 그것이 옳지도 않을 뿐더러 효과적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맞아야 사람 된다. 맞아야 말을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실제 학교에서 체벌이 사라지기 시작한 2000년대 학교를 다닌 사람들의 범죄율보다 체벌이 횡행하던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범죄율이 더 높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사회가 물리적 가해를 이런 때엔 괜찮아라고 용인한다면 사각지대를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안일한 방심이 위와 같은 끔찍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대상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만을 표하려면 왜 아카데미에 들어왔냐는 비난도 쏟아지는데요. 체벌 등이 정말 축구 실력에 도움이 된다면 강한 군기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순대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이죠. 박지성과 그의 아버지도 그들의 자서전에서 체육계의 구타 관습을 비판하며 맞지 않고 축구를 배웠다면 지금보다 훨씬 잘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감독 측은 훈련에 참여한 유소년 선수들도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그 상황에서 나는 맞기 싫다고 말할 수 있는 학생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손 감독은 성인 감독이고 학생들은 미성년 선수입니다. 위력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 측과 아카데미 측의 협의 과정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며 여론이 아카데미 측으로 기울고 있죠. 심지어 부친 A씨는 아카데미 측 변호인에게 5억 받아주면
1억 줄게라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위반이 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학부모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한 변호사는 합의금은 금액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고소인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고소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고소인이 손 감독 변호인에게 합의금 5억 원을 받아주면 1억 원을 몰래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합의금을 5억 원으로 책정하고 1억 원을 담당 변호사에게 준다는 건 의뢰인 입장에서 사기,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녹취록 내용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 많다. 고소인이 감정적으로 합의금을 언급한 것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녹취록에서 고소인은 손 감독의 아들 축구선수 손흥민을 언급하며 이미지 실추를 생각하면 5억 원의 가치도 없냐. 20억 안 부른 게 다행. 언론 맞고 축구도 계속하는데 5억이 아깝나. 연예인이 택시 타서 기사 뺨 한 대 때렸다고 3억 원씩 주고 합의하는 판국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녹취록이 있음에도 A씨는 인터뷰에서 가족들은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집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파렴치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모가 됐다.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녹취록을 직접 들어보면 A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손흥민에게도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영국 현지 매체는 토트넘은 최고의 선수와 계약에서 옵션을 활성화할 예정이나 2025년 잔인한 매각이 가능하다라며 손흥민과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한 후 내년 여름 방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토트넘은 다음 시즌 리그 4위에 대한 희망뿐만 아니라 주요 트로피를 들어올리려는 야망을 강화하고자 한다. 그러한 열망의 핵심은 토트넘 최고의 선수이자 주장인 손흥민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의 슈퍼스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을 기록하며 다시 부활했다. 다음 주 32세가 되지만 아직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손흥민이 다음 시즌에도 핵심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내년 여름 잔인하게 팔려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영국 매체는 토트넘이 최고의 선수와 계약에서 옵션을 활성화할 예정이나 2025년 잔인한 매각이 가능하다라면서 손흥민과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한 후 내년 여름 방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전부터 레전드 대우 부족으로 비판받았던 토트넘인데요. 그간 토트넘은 토비 알데르베이럴트, 얀 베르통원, 위고, 요리스 등 수년 동안 팀을 위해 헌신했던 선수들을 말년에 쉽게 내치면서 지적당했는데 손흥민이라고 예외를 둘 생각은 없는 듯합니다. 매체는 토트넘은 손흥민과 계약을 1년만 연장하는 옵션을 발동할 예정이며 내년 이맘때쯤 33세가 되는 손흥민을 매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여전히 엘리트 수준의 활약을 펼치고 있으나 그 나이대 선수와 장기 계약을 맺는 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 측에 판매해 상당한 이적료 수익을 창출하는 게 매력적인 기회일 수 있다. 손흥민도 은퇴가 1년씩 더 가까워진다는 점을 고려해 늦게라도 높은 연봉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할 수 있다고 토트넘이 사우디에 손흥민을 판매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사우디 이적설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던 손흥민인데요. 과연 손흥민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